그의 가장 살을 내는 듯한 아침. 강원도 태백 제1구소방사의 김민준 대장이 오전 6시 근무를 위해 문을 열었을 때 그가 예상한 것은 눈과 얼음, 그리고 아마도 주의가 필요한 몇몇 동결된 장비들이었다. 그러나 그가 대신 발견한 것은 염화의 기온 속에서 간신히 움직이는 작은 털 뭉치, 바로 자체 온징으로 죽어가는 호흡조차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진돗개 강아지였다. 그 강아지는 아마도 본능적으로 이곳이 생명을 구할 장소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밤사이 어떻게든 소방서 현관 앞에 다다른 것이었다. 모두가 그 강아지는 너무 쇠약해서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온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심각한 영양실조에 빠져 있었으며, 섭씨 영하 25도라는 기온에 노출된 것은 몇 시간 전에 이미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민준 대장이 다음에 취한 행동, 그리고 이 죽어가는 강아지가 보인 반응은 후 생명뿐만 아니라 소방서 하나와 지역사회 전체를 바꾸게 될 만큼 강력한 유대를 쌓아 올리게 될 것이었다. 2023년 2월 태백을 덮친 기록적인 한파는 백전노장의 소방관조차 외출을 망설이게 할 정도의 날씨였다. 기온은 섭씨 영하 25도까지 떨어졌고 풍속 냉각으로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에 달해 시에서 긴급 난방 쉼터를 개설하고 시민들에게 실내 대피를 권고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김민준 대장은 태백시 소방본부에서 18년간 근무하며 혹독한 겨울 아침을 여러 번 겪었지만 이 아침은 특별했다. 동트기 전 어둠 속에서 그가 제1구소방서에 도착했을 때 추위는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유리 조각을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 정말 춥군. 민주는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그의 입김은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순식간에 얼음 결정이 되었다. 미 42세의 민주는 고층 빌딩 화재부터 순환 구조까지 모든 상황을 겪어낸 베테랑 소방관이었다. 하지만 태백의 겨울은 언제나 경의를 표해야 할 상대였다. 그때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서해 정문 현관에 바싹붙어 웅크리고 있는 화로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천 조각이나 버려진 헌 옷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 다가가면서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그의 심장은 멎을 것만 같았다. 그것은 태어난 지 8주도 채 되지 않은 진돗개 강아지로 소방서 유리문에 몸을 기댄 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강아지는 얇은 얼음막으로 덮여 있었고 그의 작은 몸은 체온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노력 속에서 가능한 한 작기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 새하얀 털은 빛을 잃고 얼음으로 굳어 있었다. 거의 말도 안 돼. 민주는 소리내어 말하며 즉시 강아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이 작은 진돗개는 거의 숨을 쉬지 않았고 니의 작은 가슴의 상하 움직임은 너무나 미미해서 민주는 몸을 숙여 숨결의 흔적을 찾아야 했다. 강아지의 눈은 단단히 감겨 있었고 우와, 작은 분홍색 혀가 살짝 내밀어져 있었다. 민준의 응급의료 훈련이 즉각 발동했다. 인간의 저체온질은 종종 치명적이며 이렇게 어린 강아지에게는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1초가 귀했다. 힘내라. 녀석. 민주는 속삭이며 오심스럽게 강아지를 팔에 안아 올렸다. 안으로 들어가서 몸 좀 놓으자. 강아지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 아마 5kg도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가슴에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눌리는 것 같았다. 움직여도 반응이 없고 울음소리도 없이 어, 그저 이 얼어붙은 작은 몸 안에 아직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알신이 감지할 수 있는 호흡만이 있었다. 민주는 즉시 소방서로 달려들어가 난방을 최대로 틀고 지원을 요청했다. 여기는 제1구소방서 김민준 대장. 긴급수의사 지원을 요청한다. 늠극한 저체온증 상태의 강아지가 있다. 인근 24시간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박서연 원장이 20분 만에 도착했다. 위험한 도로 상황을 생각하면 기록적인 속도였다. 그녀가 강아지를 진찰하고 발견한 사실은 가슴 아프면서도 의학적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김준 대장님, 이 아이 체온이 31도입니다. 악 원장은 처치를 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정상 체온은 38도에서 39도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저체온 중에서는 대부분의 동물. 하지만 아직 숨은 쉬고 있어요. 윈즈는 박 원장이가 온 프로토콜을 시작하는 동안 강아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간신히요. 박 원장이 대답했다. 이건 의학적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아이는 치명적인 기올에 몇 시간, 어쩌면 밤새도록 노출되었을 겁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을 수 없는 행운이거나 비범한 생존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온열 패드와 따뜻한 담요로 강아지를 천천히 데우는 동안 민주는 이 작은 생명이 어떻게 자신들의 소방서에 다다랐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처에 민가는 없었고 이렇게 어린 강아지가 어디서 왔는지 명확한 출처가 없었다. 마치 이곳이 생명을 구하는 장소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흰주는 강아지의 바이탈 사인을 모니터링하며 박 원장에게 말했다. 동물에게는 놀라운 본능이 있으니까요. 그 원장도 동의했다. 소방관들이 도와줄 거라고 느꼈을지도 모르죠. 이 얼어붙은 강아지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제1구소방서에서 가장 사랑받는 일원이 되리라고는 두 사람 모두 예측하지 못했다. 다음 848시간은 김민준 대장의 결의와 진돗개 강아지의 생존 의지 모두를 시험하는 생과 사의 싸움이었다. 민준이 불꽃 뻑가리라 이름 붙인 그 강아지는 저체온증, 여명실조, 그리고 박서연 원장이 이렇게 어린 동물에게서는 본 적 없는 합병증과 싸우고 있었다. 장비들이 기능부절에 빠지기 직전입니다. 박 원장은 소방서에서의 매시간 검진 중 하나에서 민준에게 설명했다. 체온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낮아지면 심박수, 순환, 뇌 기능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의 강아지는 불꽃이가 겪은 일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하지만 불꽃이는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서방서 주방의 열램프, 감시 장치, 그리고 제1구소방서 팀원들에 의한 24시간 돌봄 체계를 갖춘 임시 회복 공간을 마련했다. 남자의 구조 임무로 시작된 것은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서 전체의 노력이 되었다. 대장님, 체온이 35도까지 올랐습니다. 야간 근무를 자원한 신입 소방관 이진현이 보고했다. 원장님이 이건 진전이라고 하셨죠? 1도. 1도가 중요하다. 민주는 신중하게 대답하며 불꽃의 호흡을 확인했다. 강아지는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호흡은 조금 더 규칙적으로 변했고 그 빈도도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소방서 내의 변화는 눈부셨다. 온갖 종류의 긴급 상황을 봐온 간인한 소방관들이 강아지 바이탈 사인을 감시하고 네이버에서 대저체온증 치료법을 검색하며 수의사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 이 일을 23년째 하고 있지만 가장 위험한 구조를 자주 다루는 베테랑 최진호 부대장은 말했다. 이 작은 녀석이 살기 위해 싸우는 걸 보면 뭔가 다른 걸 느낀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줘. 이틀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별꽃이가 눈을 뜬 것이다. 민준이 가마지의 침대 옆에 앉아있을 때 작은 눈이 희미하게 깜빡이더니 천천히 연료 주위를 초점 맞추려는 듯한 지적인 암갈색 눈동자가 나타났다. 안녕 친구. 민준은 부드럽게 말을 걸며 별꽃이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다. 돌아온 걸 환영해. 불꽃의 반응은 미약했지만 틀림없이 있었다. 작은 꼬리의 희미한 한 번의 흔들림이 민준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했다. 박 원장님, 지금 바로 와주세요. 민준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외쳤다. 불꽃이가 깨어났습니다. 박 원장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놀랐다. 불꽃이는 의식을 되찾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된 이후 처음으로 음식과 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박 원장은 모여든 소방관들에게 말했다. 불꽃의 회복 속도는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신경 기능은 정상으로 보입니다. 뇌장 기능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체온은 37도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꽃의 회복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은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었다. 강아지는 분명히
일반적인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넘어선 형태로 민준에게 애착을 보였다. 민준이 출동 중일 때 불꽃이는 끊임없이 문을 바라보며 그의 귀가를 기다렸다. 민준이 말을 걸면 불꽃이의 귀는 즉시 쫑긋 썼다. 민준이 출동하면 그가 돌아올 때까지 낑낑거렸다. 그는 당신에게 각인된 겁니다. 하고 원장은 말했다. 불꽃이는 당신의 자신의 생존과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단지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전부가 된 겁니다. 다른 소방관들도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불꽃이는 사이 모두에게 친절했지만 민준과의 유대는 특별했고 그 강함은 거의 텔레파시 수준이었다. 저 개는 대장님이 자기를 구해준 걸 알아. 어느 날 밤 민준의 의자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불꽃이를 보며 이준영이 말했다. 우물은 그런 걸 절대 잊지 않아요. 불꽃이가 경이적인 회복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가 그 감사의 마음을 가장 뜻밖의 형태로 보여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고조된 지 2주 후 불꽃이는 빈사 상태의 강아지에서 마치 태백시 소방본부의 정식 대원이 되기로 결심한 듯한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진돗개로 변모해 있었다. 그러나 이 작은 개가 비범한 가능성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틴트를 준 것은 서해 긴급 출동 시 그의 행동이었다. 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소방관 윤지혜가 대로변 건물 화재에 긴급 경보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불꽃을 가리키며 외쳤다. 큰 경보나 사이렌이 작동했을 때 대부분의 개가 하듯이 움츠리거나 숨는 대신 불꽃이는 즉시 일어서서 귀를 세웠고 그 보디랭귀지는 공포가 아닌 경계 태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무서워하지 않아. 민주는 놀라며 관찰했다. 저것 봐. 흥분했어. 팀이 출동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불꽃이는 소방차 근처에 자리를 잡고 비범한 집중력으로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이 대장석에 오르자 불꽃이는 트럭 바로 앞에 앉아 한번 현명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짖었다. 그것은 마치 저도 갈 준비됐어요. 알고 말하는 것 같았다. 출동에 데려갈 수는 없지만 말이야. 민준은 아쉬운 듯 말했다. 그래도 정말 이 트럭이 이 녀석의 자리처럼 보이네. 불꽃의 회복을 지켜보던 박 원장은 긴급 상황에 대한 그의 반응에 매료되었다. 대부분의 개는 사이렌이나 큰 소리를 무서워합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불꽃의 행동은 그가 큰 소리 들을 위험이 아닌 목적이나 행동과 연결짓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후 며칠간 소방서에서의 불꽃의 행동은 점점 더 세련되어 갔다. 그는 교대 근무 습관을 배우고 식사 시간을 예측하며 단계적인 유지 보수와 긴급 출동의 차이를 이해하는 듯했다. 그러나 불꽃이가 모두를 경탄하게 만든 능력을 발휘한 것은 훈련 중이었다. 팀이 연기가 가득 찬 훈련용 건물에서 수색 구조 기술을 연습하고 있을 때 밖에서 지켜보던 불꽃이가 갑자기 지정된 구역에서 벗어나 소방관들이 아직 수색하지 않은 건물 구역으로 곧장 달려갔다. 불꽃 돌아와. 민준이 외쳤지만 강아지는 특정 장소에서 집요하게 지저댔다. 대장님, 이거 보셔야겠습니다. 훈련 건물 안에서 최진우 부대장이 외쳤다. 강아지가 우리가 20분 동안 찾지 못했던 훈련용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훈련용 더미는 수색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려운 곳에 놓여 있었다. 불꽃이는 정식 수색 구조 기술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들어간 지 몇 초 만에 그 위치를 특정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앙소희 소방본부장은 그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그렇게 말했다. 재난구조교는 수개월에 걸친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강아지는 여기 온 지 아직 2주밖에 안 됐어요. 박 원장은 불꽃이의 비범한 능력에 대해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진돗개는 원래 지능이 높고 강한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네. 하지만 불꽃의 임사 체험과 구조된 경험이 긴급 상황에 대한 그의 이해력을 높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민준 대장님과 소방사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연결짓고 있으므로 그 임무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일원은 불꽃이가
정기 안전 점검 중에 가스 누출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여 팀의 장비가 놓쳤던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경고했을 때 증명되었다. 그는 단지 똑똑한 게 아닙니다. 민주는 공식적인 평가 회의에서 강소희 본부장에게 말했다. 불꽃이에게는 마치 초자연적인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위험이나 문제를 감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강소희 본부장은 소방본부의 방침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몇 가지 훈련 시나리오에서 불꽃이가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았다. 불꽃이를 정식 수색 구조견으로 인증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웬일은 선언했다. 만약 이 강아지가 정말로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제안은 전례가 없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구조된 강아지를 긴급 대응팀의 현역 멤버로 훈련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꽃의 능력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비범했다. 김민준 대장이 소방서 현관에서 얼어붙은 강아지를 발견한 지 3개월 후 불꽃이는 대력시 소방본부 역사상 가장 집중적인 수색구조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통상 18개월이 걸리는 훈련을 불꽃이는 몇 주 만에 마스터하며 전문 트레이너들에게 개의 학습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할 정도의 능력을 발휘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200마리 이상의 수색구조견을 훈련시켜 왔지만 불꽃이의 학습 속도 같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본부의 최고 개구 트레이너인 송하윤 교관은 말했다. 그는 명령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식 훈련은 실험으로 시작되었다. 강소희 본부장은 불꽃이의 천부적인 능력이 전문 수색 구조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모두가 여린 진돗개가 가능성을 보이겠지만 다른 사육견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불꽃이는 훈련 매뉴얼을 다시 쓰고 있었다. 보십시오. 하유는 불꽃이의 훈련 6주차에 시찰하러 온 소방 간부들에게 시연해 보였다. 그녀는 경험 많은 수색견조차도 시험에 들게 설계된 복잡한 잔의 미로에 훈련용 더미를 숨겼다. 불꽃이는 수색구역을 30초도 안 되어 훑어본 후 미로를 의도적으로 나아가며 주위를 흐트리는 것들이나 가짜 흔적들을 무시하고 2분도 안 되어 숨겨진 사람을 발견했다. 이 훈련의 이전 기록은 11분이었습니다. 하유는 놀란 관찰자들에게 말했다. 3년 경력의 개가 세운 기록입니다. 그러나 불꽃이의 가장 주목할 만한 능력은 속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긴급 상황의 우선순위와 인간의 감정에 대한 그의 명백한 이해였다. 여러 명의 구조 대상자가 관련된 훈련 시나리오에서 불꽃이는 그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의학적 훈련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가장 중진인 사람을 먼저 찾아냈다. 그는 스트레스 지표를 읽고 있습니다. 불꽃이의 성장을 기록해온 밥서엔 원장은 관찰했다. 심박수, 호흡했던 인간에게는 감지되지 않는 화학신호. 불꽃이는 기본적으로 의료, 분류트리아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꽃이의 주 담당자이자 가장 강한 유대를 가진 민주는 너의 나날의 발전에 놀라워했다. 마치 죽을 뻔했을 때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민주는 어느 훈련 세션 중에 하윤에게 말했다. 절망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들리고 심지어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는데 그렇게 능숙한 겁니다. 그 순간은 불꽃에 찼을 때 긴급 출동, 2명의 건설 노동자가 잔해 아래에 갇힌 창고, 붕괴 현장에서 찾아왔다. 기존의 수색 방법이 4시간 동안 실패한 후, 강소희 본부장은 불꽃이가 아직 어리고 정식 인증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초 작업자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강 본부장은 민준에게 말했다. 불꽃이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현장은 혼돈 그 자체였다. 병장배 위험한 구조물을 잔해 그리고 실종된 작업자들을 필사적으로 찾는 여러 긴급 구조팀. 대부분의 계획에 감각 정보에 과다는 마비를 일으켰을 것이다. 불꽃이는 베테랑 구조 전문가조차 감탄하게 할 정도의 차분한 집중력으로 제 구역에 들어섰다. 그는 잔해 속을 체계적으로 나아가며
주위를 흩뜨리는 것들이나 가짜 흔적들을 무시하고 어느 특정 장소에서 멈춰 서서 생존자를 나타내는 정확한 지점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뭔가 찾았다. 린즈는 구조팀에 외쳤다. 47분 후, 두 명의 건설 노동자는 불꽃이가 가리킨 바로 그 장소에서 살아있는 채로 구조되었다. 그들은 불꽃이의 개입이 없었다면 특정할 수 없었을 에어포켓에 갇혀 있었다. 저 개가 두 생명을 구했어. 최진우 부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생후 6개월짜리 강아지가 우리의 최고 장비와 가장 경험 많은 팀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어. 이 구조 성공은 지역 뉴스가 되었지만 린준과 불꽃에게는 진정한 영웅은 어떤 크기로든 나타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파트너십의 시작에 불과했다. 에이, 구조된 지 6개월 후 불꽃이는 태백에서 가장 유명한 수색 구조견이 되어 니 27간의 구조를 성공시키고 그 능력은 전국의 긴급 대응팀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전설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조견 중 하나로 확고히 한 것은 시내에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이었던 아파트 화재에 대한 대응이었다. 닌타워 화재는 일요일 오전 2시 17분에 발생하여 1층 건물을 빠르게 삼키고 수십 명의 주민을 3층부에 가두었다. 제1구소방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짙은 연기가 기존의 수색 활동을 방해했고 어린이를 포함한 몇몇 가족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8층부터 1층까지 구조 대상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강소희 본부장은 모인 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연기 상황이 너무 짙어서 표준 수색 프로토콜은 사용할 수 없다. 모든 이 점을 활용해야 한다. 민주는 공식 수색 구조 조끼를 착용한 불꽃을 내려다보았다. 시작엔 눈은 차분한 결의로 불타는 건물에 집중되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 파트너? 인준이 물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할 준비는 됐나? 불꽃이의 반응은 맞지? 몇 명의 생명을 구하러 가자 라고 말하는 듯한 자신감 넘치는 한 번의 지짐이었다. 그 후 3시간 동안 일어난 일은 긴급 대응의 세계에서 몇 년 동안 회자될 것이었다. 시야가 1미터도 되지 않는 짙은 연기 속을 층마다 나아가며 불꽃은 인간 수색자들이 놓쳤던 층형에 갇힌 주민을 발견했다. 위험한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아이고 좋아. 대상자 발견에 집중하는 그의 능력은 기적적이었다. 제 손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소방관 이준영이 8층에서 무전으로 외쳤다. 하지만 불꽃이는 마치 GPS를 가진 것처럼 이 연기 속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이나 지나쳤던 화장실에 숨어있던 4인 가족을 방금 찾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구조는 1층에서 이루어졌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여성이 복도에서 불길이 다가오는 가운데 자신의 아파트에 갇혀 있었다. 기존의 수색 방법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지만 물꽃이는 연기가 자욱한 복도의 미로를 통해 구조팀을 그녀의 위치로 직접 안내했다. 그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기를 흡입하여 의료진의 치료를 받던 78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말했다. 들었을 때 도움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아이는 천사예요. 그러나 불꽃이 가장 비범한 순간은 알려진 모든 구조 대상자가 확인된 후 건물을 떠나기를 거부했을 때 찾아왔다. 불꽃 끝났어. 대피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인준이 불렀다. 모두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불꽃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민준을 따라 출구로 향하는 대신 그는 건물로 돌아가 지배하겠으며 아무도 없다고 보고된 구역으로 팀을 이끌었다. 다른 구조 대상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준은 지휘 본부에 무자나로 보고하며 불꽃을 따를 허가를 요청했다. 임 대장, 그 구역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답이왔다. 확실한가? 민준은 지금까지의 모든 구조에서 일영영의 정확도를 자랑했던 불꽃을 보았다. 저는 정보보다 이 녀석을 믿습니다. 진입합니다. 20분 후 그들은 빈집으로 생각되었던 아파트의 침대 아래에 숨어있던 8살 박지훈 군을 발견했다. 그는 할머니 댁에 방문했다가 대피의 혼란 속에서 헤어졌던 것이다.
아무도 그 아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강수희 본부장은 나중에 설명했다. 우리 기록에는 그 아파트가 비어 있었습니다. 만약 불꽃이가 그 구역의 수색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이 한 명을 잃었을 겁니다. 청룡타워 화재에서의 구조는 전국 뉴스가 되었고 불꽃이는 전국 방송의 특집으로 다뤄지며 시장, 도지사, 그리고 전국의 소방서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불꽃이는 긴급 대응 요원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구현합니다. 앙수이 본부장은 교창식에서 말했다. 헬렌 훈련, 본능, 그리고 마음을 나 생명을 구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고무시키는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줄에게 가장 큰 보상은 더 단순한 것이었다. 영웅은 어떤 크기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준 개와의 나날의 파트너십이었다. 이민준 대장이 소방서 문 앞에서 얼어붙은 강아지를 발견한 지 1년 후 불꽃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수색 구조견이 되어 있었다. 47건의 구조 성공, 전국 방송 출연, 그리고 태백시 소방본부를 훨씬 넘어선 인지도를 얻고 있었다. 불꽃이는 긴급 대응의 영웅적인 모든 것을 구현합니다. 라고 초동대응자를 기리는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식절에서 국무총리는 말했다. 그의 이야기는 명대, 결단, 그리고 생명을 구하려는 의지가 가장 뜻밖의 상황에서 태어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불꽃이는 이제 체중 34kg의 장려한 한 살 진돗개가 되어 봉고만절에 대한 공헌으로 국민 훈장을 받는 민주례 옆에서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한때 빈사 상태로 죽어가던 강아지가 이제 국무총리 공발에 서서 영웅주의의 최고의 전통을 대표하고 있었다. 이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민주는 식전 후에 기자들에게 말했다. 1년 전 저는 단지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된 누군가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통계는 놀라웠다. 불꽃이의 구조 대상자 발견 성공률은 97로. 기록상 어떤 수색 구조견보다도 뛰어났다. 그의 방법은 6개국의 긴급대응팀에 의해 연구되었고 전 세계에서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훈련, 프로토콜과 수색 기술로 이어지고 있었다. 불꽃이는 우리가 수색 구조 활동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국립재단안전연구원의 원장인 패트리샤 첸 박사는 설명했다. 그의 직관적인 능력과 감성 지능은 훈련 전략과 전개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의미 있는 인정은 불꽃이에게 구조된 사랑하는 사람을 둔 가족들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는 제 딸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건물 붕괴에서 8살 딸을 불꽃이가 발견한 토마스 마르티네지 씨는 말했다. 그는 우리 가족에게 미래를 주었습니다. 그것에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수색구조 프로그램과 동물보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불꽃재단은 1년 만에 2억억 원 이상을 모금했다. 불꽃의 이야기는 티버, 자원봉사 참여, 그리고 전국의 긴급 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원을 촉진했다. 불꽃이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불꽃이를 훈련시키고 현재는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있는 송하윤 교관은 말했다. 그의 이야기는 영웅은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으며 우주된 모든 생명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퍼져나가는 선의의 파문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해백 제1구소방서는 불꽃이를 만나고 그의 놀라운 여정에 대해 배우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목적지가 되었다. 소방서는 불꽃이의 구조를 기록한 박물관 같은 전시 공간을 마련했고 사진, 비디오, 그리고 그가 구한 사람들로부터의 지문으로 완성되었다. 배즈 투어 교류, 학교 단체, 그리고 다른 소방서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최진호 부대장은 보고했다. 돌꽃이는 우리 사를 유명하게 만들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는 새로운 세대에게 긴급 서비스 분야의 직업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민주의 삶에 미친 영향은 심대했다. 은퇴를 생각하던 베테랑 소방관인 불꽃이와의 파트너십에서 새로운 목적을 찾았고 이는 승진, 당연히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긴급 대응 정책에 영향을 미칠 기회로 이어졌다. 불꽃이는 제가 그의 생명을 구한 것만큼이나 제 경력을 구해주었습니다. 민주는 어느 TV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회상했다. 그는 제가 애초에 왜 소방관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사람들을 돕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불꽃의 회복 중에 그를 치료하고 건강 상태를 계속 감시하고 있는 박사연 원장은 그의 지속적인 성장에 놀라워했다. 불꽃이는 아직도 배우고 있고 아직도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 살의 그는 이미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지만 그의 가장 큰 공적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민준과 불꽃이가 제1고소 방사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그들의 유대는 인간과 사역결의 전형적인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파트너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으며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이야기는 종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것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얼어붙은 진돗개 강아지가 태백 제1고소방서 문 앞에 나타난 지 2년 후 불꽃이는 단순한 수색 구조견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희망, 회복력, 그리고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준 사랑의 변혁적 팀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2주년 기념식은 4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되었고 불꽃이와 타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은 긴급 대응 요원들을 기리기 위해 4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 본중 속에는 구조된 사람들의 가족, 전국에서 모인 소방관들, 그리고 불꽃이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긴급 서비스 분야의 직업을 꿈꾸는 아이들이 있었다. 2년 전, 저는 죽어가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하고 단지 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윈주는 자랑스럽게 옆에 앉은 불꽃이와 함께 말한 관중에게 말했다. 오늘 그 강아지 자신이 아무리 작은 친절한 행동이라도 세상을 바꿀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불꽃이의 구조 관수는 73건에 달했지만 그의 영향은 통계를 훨씬 뛰어넘었다. 이 기술에 기반한 수색 구조 방법인 불꽃 프로토콜은 현재 23개국의 긴급 대응 팀에서 사용되고 있다. 불꽃 재단은 156마리의 새로운 수색 구조견 훈련에 자금을 지원했고 전국의 작은 부족 소방서에 장비를 공급했다. 불꽃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을 구할 유산을 쌓았습니다. 강소희 본부장은 군중에게 한 연설에서 말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는 영웅은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나며 가장 큰 강함은 종종 가장 취약한 시작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식전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불꽃이가 지난 2년간 구했던 사람들 몇몇과 재회했을 때였다. 불타는 건물에 갇혀있던 아이들, 붕괴된 구조물에서 구조된 노인 주민들, 그리고 불꽃이의 비범한 능력 덕분에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가족들. 저는 우리에게 단지 개가 아닙니다. 청룡타워 화재에서 불꽃이에게 구조된 80세의 김순재 할머니는 말했다. 그는 가족입니다. 그는 희망입니다. 그는 천사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과학계는 불꽃의 능력을 계속 연구하며 한때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던 강아지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구조 본능을 발달시켰는지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아서연 원장은 불꽃이를 쥐어 사례 연구로 사용하여 동물, 트라우마에 의한 공감 능력 증가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했다. 불꽃이의 임사 체험은 아인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그의 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원장은 연구에서 설명했다. 그 자신의 트라우마가 그의 비범한 공감 능력과 구조 능력에 기반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불꽃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여전히 개인적인 것이었다. 소방관과 그의 구조된 파트너 사이의 유대는 그 추운 아침에 처음 만났을 때는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성장해 있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무엇이 불꽃이를 특별하게 만드는지 묻습니다. 민주는 식전에 맺은 말에서 말했다. 저는 그것이 매우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구조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타인을 구하는데 바친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목할 만한 일일 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체에게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식전이 태백의 밤하늘을 밝히는 불꽃놀이로 막을 내렸을 때 빈증과 불꽃이는 그들의 파트너십을 기리기 위해 수천 명이 모인 필드를 나란히 걸었다. 랜드의 죽음의 문턱에 있던 강아지는 이제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그가 만진 사람들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다. 집에 갈 준비된 나. 하트너 그들이 소방차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물었다. 불꽃의 반응은 민준의 다리에 부드럽게 코를 비비며 마치 집은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에요 라고 말하는 듯한 온화한 띵띵거림이었다. 아이, 제1구서방사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고 민준은 이 순간으로 그들을 이끈 믿을 수 없는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 인생을 바꾸는 구조가 되었고 그것이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하고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소방서에 차를 세웠을 때 민주는 불꽃이가 그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구조된 모든 생명은 무수한 추가 구조의 가능성을 낳고 그리고 진정한 사람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라는 것이다.